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러 왔어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잊고 싶은데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 모두 끝났다고 말해도 마음은 아직 그 사람과 함께인 것 같고,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아픈 게 나만 이상한 걸까?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영상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1. 왜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걸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단지 마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계획하고 상상하고 시간과 의미를 쌓아가요. 그 관계 안에는 우리의 일상, 감정, 자존감,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단지 상대방을 잃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구조 일부가 무너지는 경험이 돼요. 그 사람 없이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실 내가 다시 나로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본 잊지 못함의 원인들. 보상 회로의 문제. 사랑은 뇌의 도파민 습관이다. 사랑은 뇌 안에서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도파민은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즐거움, 안정감을 느끼게 하죠. 문제는 이 회로가 형성되면 뇌가 그 사람을 중독처럼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이별 후에도 뇌는 왜 요즘은 그 사람이랑 안 만나지? 왜 보상이 끊겼지? 라는 신호를 보내며 그 사람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건 마음의 미련이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반응이기도 해요. 이건 당신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뇌의 반응인 거예요. 미완의 감정, 끝맺지 못한 감정은 반복된다. 우리는 보통 관계가 매끄럽게 끝나야만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별은 충분한 대화 없이 또는 상대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끝나요. 왜 그랬을까? 나만 몰랐던 건가?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계속 남기 때문에 감정이 끝나지 못하고 반복됩니다. 끝나지 못한 감정은 뇌 안에서 미해결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해결되지 않은 퍼즐 한 조각을 찾는 것처럼요. 상실 후 자아 붕괴.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나까지 잃어버린 감각. 특히 오래된 사랑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예뻐해 주던 순간, 지지해 주던 말들, 함께 웃던 기억 속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와 함께 있던 좋은 나 자신도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자아 붕괴 현상이고 마이너스 애프터 브레이크업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사랑했던 상대는 내 자존감의 거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가 떠나면 내 정체성과 자신감까지 흔들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기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위치를 바꿔야 해요. 잊어야지, 지워야지라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기억이에요. 오히려 중요한 건 그 기억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장면이었어. 그때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지금의 나는 나를 회복하고 있어. 기억은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중심에서 점점 바깥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감정 정리 노트 쓰기. 무조건 손으로 써야 효과 있어요. 심리학에서 제안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감정 기록 노트. 하루 10분 아무도 보지 않을 종이에 다음 3가지를 써보세요. 오늘 가장 많이 떠오른 기억은? 그 기억이 떠오를 때 느꼈던 감정은? 그 감정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싶었는가? 이 단순한 기록은 감정 해소, 자기 통제력 회복,
인지적 분리에 효과적이에요. 새로운 나를 설계해야 진짜 치유가 시작돼요. 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나에게만 계속 머물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 없이도 괜찮은 나를 만들어야 해요.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심사를 심어야 해요. 단, 포인트는 억지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 나를 위해 내가 설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위로 한 가지. 당신은 약해서 잊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깊게 남은 것이에요.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깊이로 남는 거니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 아파해온 시간은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이 언젠가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당신 자신을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힘이 될 거예요. 기억은 지워지지 않지만 무게는 바뀐다. 우리는 사랑을 완전히 잊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무게를 다르게 짊어질 수는 있어요. 처음엔 너무 무거워서 한 발도 못 떼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 무게에 익숙해지면서 결국 우리는 다시 걸어갑니다. 지금도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더 단단해진 당신으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감정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은 이유. 왜 감정은 이렇게 오래 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하고 난 뒤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며.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이래?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꿈에 나오고 또 생각이 날까? 진짜 끝난 걸까? 나만 멈춰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결코 피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저 감정이 기억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에요. 감정은 뇌의 다른 영역에 저장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기억은 대뇌피질과 해마에 저장되지만 감정은 편도체 AMGYDALA와 같은 감정 중추에 저장됩니다. 즉, 기억은 잊혀질 수 있어도 감정은 더 깊이 오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도 목소리도 희미해졌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특정 냄새, 노래, 장소를 만나면 그때의 감정이 파도처럼 몰려와 눈물이 나요. 이건 당신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이 기억보다 뇌에 더 깊게 남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감정은 지금의 내 감정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더 복잡한 건 지금 떠오르는 감정이 반드시 현재의 일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지쳐서 우울한 기분이 들었을 때 뇌는 과거에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기억을 자동으로 불러와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별 후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며 울게 되는 날이 생겨요. 하지만 이것도 정상이죠.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돼 있는 감정의 흔적이 다시 떠올랐을 뿐이에요. 감정은 해결되지 않으면 반복된다. 감정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은 무시할수록 반복해서 강하게 돌아오는 속성을 가졌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억압 리프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억압된 감정은 무의식 속에 머물다가 삶의 틈에서 불쑥 올라와요. 예를 들어, 전혀 상관없는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슬퍼지거나 외로워질 때, 지금의 나가 아닌 그때의 나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 때, 이건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 감정은 말로도 논리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에요. 다음 세 가지는 심리치료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감정 정리의 기본 루틴입니다. 감정의 이름 붙이기. 나는 슬프다가 아닌 나는 때문에 해서 슬프다. 예를 들어,
나는 외롭다. 나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고 그 이후로 아무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외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과의 기억 속에 내가 남아 있어서 현실에 집중하기 어렵다. 감정은 구체적으로 표현될수록 치유가 시작됩니다. 애매한 감정은 계속 당신을 흔들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나와 감정 사이에 거리가 생기거든요. 감정을 외부화하기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은 이건 마치 당신 안의 감정을 내 안에 또 다른 존재처럼 인식하고 대화하는 연습이에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서 느꼈던 온기를 갈망하고 있구나. 지금 내 안에 이 슬픔은 그때 내가 너무도 사랑했었음을 나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서구나. 감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것에서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감정의 객관화 과정이에요. 치유적 반복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써라. 또 그 이야기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정은 반복해서 표현되고 나서야 진짜 해소됩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이 떠오를 때 같은 문장을 10번 써도 괜찮아요. 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당신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도 됩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어. 나는 그 사람과의 시간을 인정할 수 있어. 나는 그 시간 이후에도 살아가고 있어. 이 단순한 반복이 당신의 감정을 견고하게 다듬어 줍니다. 감정은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주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감정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감정 이제 그만해야지. 빨리 잊어야지. 그런데 사실 감정은 끝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곁에 잠시 앉혀두고 함께 앉아 있어주는 존재예요. 슬픔과 외로움을 억지로 쫓지 마세요. 그 감정이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살아있는 채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3. 다시 나를 사랑하는 법. 상실 이후 자존감 회복 루틴. 잊는다는 건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나로부터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사랑을 잃은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나는 왜 이제 나를 못 믿게 됐을까? 그건 사랑이 떠난 게 아니라 사랑과 함께했던 나 자신도 잃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세워졌죠. 그때 우리는 나 자신보다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존재했던 나는 사랑받는 나, 필요한 나, 소중한 나였죠. 그 사람이 떠나간 지금 그 역할도 사라졌고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받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존재했던 게 아니라 내 안에 원래 있었던 나였다는 것. 다만 그 사람이 잠시 그걸 꺼내주는 역할을 했던 것 뿐이에요. 이제 그 역할을 나 자신이 해줘야 할 시간이에요. 자존감 회복 루틴 3단계. 1. 나만의 존재 루틴 만들기. 아침 햇살을 맞이하면서 커피 한 잔. 매일 한 문장 나에게 보내는 편지. 내가 좋아하는 향기나 옷을 입는 습관. 작지만 나를 위한 반복된 행동은 나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내면에 심어줍니다. 감정 노트 기록하기. 오늘 내가 가장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순간은? 그때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었나? 만약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건넨다면 어떤 위로가 좋았을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점점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돌볼 수 있게 되어. 3. 새로운 나를 만나는 프로젝트. 새로운 관심사, 새로운 공간, 새로운 인간관계. 중요한 건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는 일이에요.
이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시도예요. 당신은 이미 사랑을 해냈고 이별도 견디고 있고 이렇게 회복까지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걸 진심으로 해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은 그 사랑을 살아냈고 그 상처를 겪고 있으며 다시 나를 사랑하려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아주 충분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감정 약국은 당신 마음의 한 구석을 조용히 가만히 다녀갑니다. 우리는 아직 아프지만 그만큼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당신은 다시 웃을 수 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당신은 당신으로서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4. 나는 왜 아직도 미련이 남을까? 문득 그런 순간이 와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SNS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용히 쿵 하고 떨어지는 순간 아직도 내가 이러는 게 이상한 걸까? 나만 이렇게 미련한 걸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해요. 왜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을까? 하지만 여기엔 당신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미련은 마음이 약해서 남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남는 감정이에요. 1. 미련의 본질 끝나지 않은 가능성. 우리는 흔히 미련이라는 감정을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미련은 끝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감정이에요. 이별할 때 우리는 제대로 끝내지 못한 말, 못다 꺼낸 감정, 혹은 바꾸고 싶었던 장면들을 남겨두곤 해요. 그 감정은 이렇게 속삭이죠. 내가 그때만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조금만 타이밍이 달랐더라면. 미련은 과거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과거에 열어두었던 미래에 대한 감정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했던 시간을 혼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련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사람의 뇌는 실제로 일어난 일뿐 아니라 상상한 일도 기억처럼 저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겪은 사랑뿐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었던 미래에 대한 미련까지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현실은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예요. 그리고 이 미련이라는 감정은 종종 사랑으로 착각되기도 해요. 아직 좋아하나 봐. 아직 못 잊었나 봐. 내 마음은 끝나지 않았나 봐. 하지만 그 감정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놓치고 떠나보내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아쉬움일까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사실 그 사람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나,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그 따뜻함, 그 소속감, 그 세계 전체일 수도 있어요. 3. 미련이 남는 사람의 특징 너무 좋은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건 진심이에요. 미련이 오래 남는 사람일수록 정직하게 사랑했던 사람, 감정을 깊이 경험한 사람, 관계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사랑을 가볍게 대했던 사람들은 쉽게 정리하고 쉽게 떠나요.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그 기억을, 그 가능성을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도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약한 게 아니라 당신이 깊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4. 미련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끝맺음 만들기. 미련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의 끝맺음을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은 끝이 명확한 일보다 열린 채로 남은 일을 더 오래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라도 당신의 감정을 정리해주는 작은 마침표가 필요해요. 편지 쓰기 하지만 보내지 말 것. 그 사람에게 못다 한 말이 있다면 한 번만 진심으로 편지를 써보세요. 조건은 단 하나. 절대 보내지 말 것.
이건 상대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 미련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예요.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아팠고, 지금도 그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내 삶의 한 페이지로 남기고 싶어. 이 고백이 미련이라는 감정에 작은 종료 신호를 줍니다. 사실과 기억의 왜곡을 구분하는 연습? 미련이 오래 남는 이유 중 하나는 기억의 편집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았던 기억만을 확대해서 기억해요. 사실 그 사람 나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우리는 진짜 잘 맞았어. 그 기억 정말 100% 정확한가요? 아니면 내가 버틸 수 있게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편집본은 아닐까요?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미련을 정리하는 나만의 의식 만들기. 예를 들어 이런 것들. 함께 다녔던 장소에 혼자 가보기. 사진을 정리하고 지우기.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상자에 담아 떠나보내기. 이런 작은 의식들이 당신의 뇌와 마음에 이제 진짜 끝났어. 괜찮아. 라는 신호를 줍니다. 미련은 누군가를 놓치고 나서도 그 가능성, 그 대화, 그때 하지 못한 선택들을 계속 떠올리게 해요. 그건 아프지만 결국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아름다운 증거예요.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깊이예요. 그리고 그 깊이에서 피어나는 사람은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하나쯤 남아 있었을지 몰라요. 그 감정을 괜찮다고 말해주고 함께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면 지금 이 순간 감정 약국이 당신 곁에 살짝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 사랑을 품었던 당신의 진심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기억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그만큼 사랑했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괜찮아지면 됩니다.